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소룩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소룩스는 LED 조명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룩스는 저번주 금요일, 요번주 월요일 날 수요 예측이 끝났는 상태고 청약일은 요번주 목금 양일간에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다음주 월요일 날 환불이 되고 그 주 금요일 날 상장이 됩니다. 공모가 밴드는 8천에서 만원 사이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수요 예측 결과가 안 나서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만원에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요 예측을 보니까 사전에 뭐 추첨 같은 투표 같은 하는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만원 이상의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만원 정도에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간사는 미래에셋대우로 최대 청약 한도는 19,700주입니다. 우리가 LED 조명을 처음 본 거는 일반적인 형광등 같은 이런 긴 거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거 요런 것들로 보통 우리가 많이 썼었잖아요. 뭐 모양도 뭐 동그란 것도 있었고 옛날에 뭐 요렇게 생긴 그 뭐죠? 오스람이란 거에 나오면서 이렇게 생긴 뭐 꼽는 게 요 뒤에 딱 있었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다가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LED입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큰 모양을 내는 게 아니고 요런 동그란 소자들을 여러 개 꼽아서 그걸로 이제 다양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이즈와 이런 걸 많이 꼽기만 하면 되고 꼽는 위치만 바꾸면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이 가능한 점, 이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LED 소자를 부착하여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고루 박아주기만 하면은 이제 광 효율 같은 게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에너지 절감, 전기를 조금 덜 먹고 수명이 그만큼 길어지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형광등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약간 유해 물질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미포함되어서 조금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기세가 덜 들어가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앞에서 드렸던 요런 장점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LED 관련된 고객 니즈가 뭐냐 하면은 개인 조명을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맞게 새로운 조명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니즈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분야의 시장도 현재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글로벌 LED 조명 시장 규모가 2020년도까지 약 927억 달러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연평균 19% 정도의 성장을 지금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게 잠깐 자세히 보시면은 19년도에서 20년도로 갈 때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막상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조금 완만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에는 평균 9% 정도의 시장 성장이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1년에 927억 달러 정도면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란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연평균 9% 성장도 작은 퍼센트는 아니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은 계속 커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서도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그 사업하고 있는 분야가 딱 매출을 발생시키는 분야가 조금 한정적인데 그 중에서 이제 큰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쪽에 이런 이제 기업들 쪽에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를 계약해서 LED를 공급하는 거랑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을 또 수주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토교통부에서 뭐
주택공급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수도권에 13만 2천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13.4조 원의 시장을 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주받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조명들을 수주받아서 공급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관공서 같은 거나 이제 지자체에서 만드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은 쪽에 그리고 기타 문화시설 쪽에도 LED 조명을 수주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이제 정부 기준에서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코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 사업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특히 한국도로공사 쪽에서 이제 에스코 그 시장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다들 아시는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도시고속도로도 있죠. 그 도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도로들을 만들 때 보면은 터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로등도 많이 세우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명을 LED로 이제 교체해주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LED로 현재 고속도로나 이런 쪽에 있는 조명들을 LED로 바꾸면은 뭐 소룩스도 매출이 증대가 되겠지만 우리 정부 쪽에서도 10년만 딱 교체하고 10년만 지나면은 거기 들어간 공사 비용이 다 회수가 된답니다. 전기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혜도 소룩스가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보시면은 이제 실내등이 있고요. 그리고 실외등 그리고 특수등이 있는데 실내등은 약 2,500여 종의 디자인과 기능성 제품이 있고요. 실외등은 90여 종, 특수등은 80여 종 있습니다. 뭐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냥 우리 일반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등들이고 뭐 조금 특수한 이런 등들은 또 뭐 예를 들어 박물관 이런 데도 뭐 걸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외등은 우리가 다 아는 가로등과 터널 지나갈 때 보이는 터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등은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약간 소룩스에서 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안에 조명이 들어가는데 이런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곳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뭐 그 조명 같은 게 다 터지고 방폭 같은 데 노출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데미지를 안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폭등은 우리 폭발성 가스 같은 게 누유가 되면은 또 이게 전등하고 이게 만났을 때 불이 붙어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주요 사업 그 부분이 5가지 얘기 드렸죠. 제가 예전에 브랜드 X 청약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B2C라는 게 회사와 개인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거를 B2C라 하고 회사와 회사가 거래하는 거를 B2B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같은 단위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를 B2G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쪽에 뭐 도로에 까는 게 사실 B2G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도 일부 LED를 수출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한번 보시면은 딱 영업부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죠. B2B, B2C, B2G, 에스코 해외. 그래서 이렇게 주력으로 매출을 올리고 뭐 여담으로 하자면은 생산 공장은 공주와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산하는 쪽에서 품질 관리해야 되니까 공주랑 원주에 품질 관리 본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명에서 R&D 투자를 소룩스가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뭐 새로운 기능성 LED 조명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도 많은 인력과 자금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관리하는 이런 팀도 있고요. 자, 아까 전에 뭐 앞에서 사실 다 얘기를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B2B 같은 경우는 회사 대 회사,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자이, 레미안, 뭐 이편한 세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그 타운하우스, 고급 빌라, 고급 주택, 그리고 호텔, 대형 복합몰, 그리고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LED를 팔아서 매출 올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B2C, 아까 얘기 드렸죠. 개인.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전에는 개인 쪽에는 판매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아파트 쪽에 자기들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 조명을 알아보고 기업 설명회선 카드를 아주머니가 직접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B2C 사업 쪽에도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대리점 이런 것들을 이제 두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나 인터넷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회사 대 개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를 현재 시도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랑 홈쇼핑을 통해서도 개인들한테 LED 조명을 판매를 할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조명만 파는 게 아니고 조명을 또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에게 조명을 팔면서 중간에 공사를 해주는 업체들을 이제 끼워가지고 공사까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영업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B2G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정부기관 그런 쪽에다가 현재 뭐 244개의 제품을 등록을 했고 나중에는 350개까지 뭐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 국가 쪽에 정부 쪽에 수주하는 사업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되는 LED 조명 그래서 전국이 그 26개의 원전 시장 쪽에 그 조명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요게 향후에는 해외 쪽에도 영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에스코 친환경 사업이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친환경 사업 쪽으로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조명 같은 것들을 계속 바꿔주고 있고 그런 국가기관, 정부, 관공서, 지자체 이런 쪽에는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아까 전에 말했던 러시아나 아랍에미리트 쪽에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서 여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아까 전에 원자력 조명 같은 것들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동 시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해외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LED가 아닌 조명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미국, 중동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그리고 나중엔 중국, 미군 부대까지도 그 LED 조명을 공급하는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론 모든 기업 설명회 그 영상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을 키워 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은 들어요. 그 기업 설명에서도 설명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에도 경쟁사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물론 이제 기능성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해외는 또 중국이 많은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커다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거를 썼다가 품질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입찰 같은 거 할 때 중국 제품은 제외를 시키고 아예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소룩스가 해외에서 이렇게 시장 장악력을 많이 키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되게 명확하게 플랜을 딱 제시를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시장을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그쪽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조금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이런 다양한 현대건설, 포스코, 뭐 삼성물산도 있고요. GS두산 말만 하면 다 아는 건설사들하고 현재 뭐 프로젝트 사업 같은 거에 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관공서 쪽에도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거고 그렇게 이제 조명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고청 야구장, 63빌딩은 다 알죠. 요런 쪽에도 소룩스의 LED 조명이 들어갔고요. 현대 힐스테이트, 고덕 그라시움, 대우 푸르지오, 그리고 나인원, 한남, 드래곤시티 요런
큰 건물 쪽에도 현재 소룩스가 LED 조명을 공급을 했습니다. 뭐 성능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알아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996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까지 매출인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느낌의 이제 상승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2019년도, 20년도에 유독 매출이 조금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시 하락은 했지만 실제로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보면은 그래도 성장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3년도 때 살짝 매출이 증가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큰 성장을 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 확실히 LED 조명이라는 시장이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소룩스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해외 쪽 시장도 계획대로만 선점해 간다면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에 매출이 561억, 544억, 711억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41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주받고 진행 안 했는 그 수주액이 약 506억이라고 하는데 요 뒤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8%, 5%, 9%고요. 단기 순이익, 우리가 PER 계산할 때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근데 그걸 퍼센트로 봤을 때 6.5, 4.3, 8.1입니다. 그래서 그냥 2019년도 기준의 단기 순이익률 8%라고 적용을 하면은 비록 506억을 수주를 했지만 실제로 남는 거는 한 40.5억.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506억이 언제까지 매출이 다 발생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그 마지막 4분기 때 총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인지 아니면은 2021년도까지는 딱 들어오는 매출인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 소룩스가 설명을 할 때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뒤에서도 또 이야기 드릴 텐데 우리는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LED 업체다. 조명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타사 대비 이익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퍼센트를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우리는 R&D 투자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성과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특허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R&D에 이제 투자가 많기 때문에 단기 이익률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일단 낮으니까 솔직히 이거 낮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8% 정도까지는 그래도 익하겠는데 솔직히 단기 이익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는 R&D 투자를 해서 낮다 하면은 뭐 그거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단기 순이익이 낮게 잡힌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소룩스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많은 R&D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원스톱 생산 프로세스로 실제로 개발이죠. 그리고 생산,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얘기를 할 때는 타사 대비 이익률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 거의 뭐 작년에는 2% 올해는 뭐 4% 이렇게 남았다는 건지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 단기 이익률이 조금 높아질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디자인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 특허가 393건이 보유되어 있고 디자인 어워드 쪽에서 이제 굿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한 12건 정도 수상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태양광에 가까운 LED 조명을
이제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격이 높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그 원스톱 생산 같은 게 가능하고 우리 기술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조명 회사들은 이제 도광판이라든지 LED 모듈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외주에서 받아서 온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높아져 가지고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혹은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까 공장 자기들은 이런 도광판이라든지 LED 모듈까지도 자기들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까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디자인,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제품 품질 같은 것들도 자기들이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때문에 품질에도 자신이 있고 그리고 단가에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자력 조명 이제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곳이 두 곳밖에 없답니다. 소룩스 말고 이제 소룩스 외 한 곳이 이제 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관련된 조명 설치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있고 시장을 두 곳에서 나눠 가지기 때문에 꽤나 경쟁력이 있다 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 공장, 공주 공장, 원주 공장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엣지 등 실내 등 일반 직화 특수 등 생산 이렇게 해서 이런 종합 공정들을 스스로 해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무 정보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B2B 그리고 B2C, B2G 그리고 ESCO죠. ESCO 해외 요렇게 5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사 동종 업계 대비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술력, 특허 같은 것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에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향후에 해외 관련된 매출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영업 재무 정보를 잠깐 보시면은 앞에서 작은 표로 봤겠지만 단기 순이익이 조금 많이 매출 대비 낮은 모습 23억, 57억, 이번에는 한 10억, 한 11억 정도 되겠죠. 반올림 하면은 그 정도밖에 기록을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일반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작년까지는 137% 정도까지 내려왔고, 의외로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준수는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가격이 주식수로 나눴을 때 이 가격이 나온다라는 건데,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PER도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온 상태거든요. 제가 위드텍을 이야기할 때 이 데이터를 보고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순이익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는 요거는 또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소룩스를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늘 강조하는 주주 구성입니다. 개인이 거의 40% 물량을 가지고 있고 보호 예수 기간이 2년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물량은 크게 나올 물량이 아니고, 최대 주주 물량도 보시면은 약 26.1%고 상장 후 6개월 후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개월, 3개월 때 나오는 물량의 수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요 6개월 때 나오는 요 물량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상장 후에 6개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준수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도 0.12 기타 주주가 0.12밖에 없고 거의 한 24% 정도에 해당하는 이 물량이 공모하는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관들이 보호 예수를 신청하느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는 지겠지만 사실 높은 퍼센트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미확약 물량이 아마 그 위드텍이 한 53%였습니까? 8%였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40% 정도가 신청이 되었거든요. 40% 조금 넘는 물량. 근데 소룩스가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대, 잘 나오면 30%대 아니면 20%대 정도는 보호예수 물량을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정도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상장일 날 거의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밖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상장일 날은 좋은 흐름을, 최소한 공모가 대비 손해보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인수권 부사채 해가지고 주간사 쪽에 주는 물량이 약 98,000주가 있는데 상장 후 3에서 18개월에 해당하는 요 기간에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공모가로 요 주식을 받아갈 수가 있는 그런 물량이 나중에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요 예측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만원 이상을 투표했는 사람이 50%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신빙성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봤을 때 그래도 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 만원이었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상장 후 주식수를 곱하면은 시총이 약 816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장외 거래가가 지금 한 11,000원이 최대로 팝니다는 15,000원 정도가 있긴 한데 11,000원으로 보면은 그냥 여기서 1.1 곱했을 때 약 898억 정도의 시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상장일 날 요 공모가보다 좋은 흐름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공모가 대비 30%에서 50% 사이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요거 조금 더 높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한번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 공모가 대비 PER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당기 순이익이 2019년도에 58억이었으니까 약 14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전반기가 11억이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서 곱하기 2하면 22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PER이 거의 보시면은 40이 조금 안 되죠. 88억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880억이 40이니까 40이 조금 안 되네요. 11,000원 됐을 때 4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수치긴 한데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많이 높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적고 주주 구성 및 보호 예수 물량이 꽤나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 시 뭐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아니지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청약을 해볼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청약을 하실 때 개인 경쟁률을 2일차 때 15시 지나서 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300대 1만 넘어가도 괜찮게 보고 이 정도 조건이면 들어가는 분들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에서 800대 1 이상 나와야지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이제 다른 종목하고 청약 날짜가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800대 1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만원밖에 안 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818억이랬습니까 아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기준 PER은 준수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아까 전에
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도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도 코로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얘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저는 매수를 안 할 겁니다.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는데 한 공모가 기준으로 온다. 공모가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진짜 한 2년 정도는 들고 가본다. 그 전에 물론 적당히 상승 나오면은 익절하면 되고, 좀 안 되더라도 멀리 보고 2년은 가져가 본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매수를 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얘는 좀 위드텍처럼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약간 비중을 좀 많이 낮춰서 한번 적당히만 넣어가지고 그냥 없는 셈 치고 한번 버텨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소룩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사실 자료 만들고 할 때는 영상 금방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B2C, B2G, B2B 그리고 에스코 해외 하고 소룩스 하고 있는 일 뻔하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도 주주 구성하고 매출하고 이런 것들만 딱 짚어주면 솔직하게 짧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약간 했던 얘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는 같습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뺄 거는 많이 뺐는데도 좀 길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